안녕하세요. 널스홀릭의 권지은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응급실 간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있나요? 학생 때 응급실 간호사를 저는 꿈꿨었는데 막상 병원에 들어와서 응급실을 원티드 했었지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응급실에 대해 설명해줄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네, 먼저 촬영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응급실에 있다가 지금은 병동으로 로테이션한 이미향입니다. 저도 같이 응급실에서 로테이션한 최이나라고 합니다. 네, 먼저 두 선생님은 저와 2016년에 같이 입사를 한 동기인데 두 분은 응급실에 지원을 해서 응급실로 발령을 받았고 저만 내과 병동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저만 떨어졌거든요. 여기 두 선생님은 너무 똑똑이들이어가지고 응급실에 바로 한 번에 붙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선생님을 통해서 응급실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응급실에 왜 지원했는지부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나 선생님부터 왜 지원을 하셨어요? 저는 실습을 할 때 병동에서는 계속 시간별로 정해진 루틴적인 일이 반복되는 게 조금 지겨울 것 같아서 응급실에서는 계속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병동은 엄청 맨날 했던 일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지겹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미양 선생님은 왜 응급실에 지원을 했어요? 저는 학생 때 실습을 응급실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대한 환상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좀 응급실은 특수 파트라서 옷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병동 옷이랑 특수 파트 옷이 달라서 저는 그 옷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럼 다음으로 응급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응급실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병동에서는 정해진 과가 있으니까 그 과의 환자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응급실에서는 정해진 과가 없고 다양한 과의 환자들이 오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케이스의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동은 뭐 내과는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이런 식으로 과가 나뉘어 있어가지고 병동 간호사들은 그 과 환자들만 보거든요. 근데 응급실은 막 정말 손이 절단되거나 뭐 정말 CPR 상황이거나 이런 막 모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양 선생님은 혹시 뭐가 응급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응급실에서 이제 전공이나 교수님도 같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치가 되게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동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주치분들이 회진 시간이나 이럴 때 연락이 닿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아래 있을 때는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아니면 메신저를 통해서 바로바로 대화가 이루어져서 처치가 되게 빨라져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응급실에서는 일단 처음 왔을 때는 액팅을 많이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라인 잡기라든지 이런 액팅 실력이 초반에 많이 느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무조건 ER에 가면은 18게이지를 잡거든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응급 수혈을 할 수도 있고 뭐 응급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막 응급한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얇은 바늘로는 절대 뭐 수액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응급실에서는 18게이지만 꽂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이런 라인 실력도 느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추석이나 설날에는 환자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때가 특히 실력이 늘 수 있는 절정기입니다. 응급실이 생각보다 장점이 엄청 많네요. 저도 응급실을 갈 걸 그랬나? 아무튼 그러면 다음 단점 좀 들어볼게요. 응급실만의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장점도 많은데 아무래도 단점도 있기는 해요. 저는 오버타임이 없다고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오버타임이 없진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환자가 많은 반면에 일하는 시간도 좀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갈 때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퇴근하고 그냥 선생님들이랑 같이 늦은 야식을 먹는다던가 늦은 저녁 식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때우고, 아니면 중간중간 간호사실에 남아있는 간식거리 가져와서 먹어요. 저희 병원에서 급식비라고 한 10만 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10만 원 중에 9만 원어치를 먹으면 만 원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만 원이 들어오는데 11만 원어치를 먹었다 그러면은 만 원이 차감되는 거거든요. 근데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먹으면은 거의 10만 원이 더 들어오겠네요. 특수파트 수당이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응급실에는 보통 환자분들이 자기가 되게 응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나만 빨리 봐줘, 나부터 봐줘 이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늦어지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액팅을 심하게 하세요. 그래서 뭐 욕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단점인 것 같아요. 막 정말 막 때리기도 하나요? 실제로 맞은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해요. 맞아요. 기사도 났어요. 저희 동기들도 맞아서 접수를 진짜 해서 진료 보고 법원도 가고 그렇게 진짜요? 진짜 했어요. 맞아요. 네, 저는 병동에서만 근무를 해서 응급실의 장단점을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좋은 면도 있고 또 안 좋은 면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럼 혹시 학생 때 응급실을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다른지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응급실이 인계가 되게 짧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환자 수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인계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버타임도 하게 되더라고요.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또 병동 선생님들이 더 빨리 퇴근할 때도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를 때도 있구나 했었어요. 저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응급실을 빨리 칼퇴하는 것 같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봐요. 칼퇴할 때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도 생각보다 더 오버타임을 많이 할 때도 있거든요. 특히 집에 갈 때쯤 만약에 응급 환자가 오면은 더 집에를 못 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서로 돕자는 분위기가 강해서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이나 선생님은 혹시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기 전에 응급실을 생각했던 거는 TV에서 봤던 당장 죽어가는 응급 환자를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응급실에 와보니까 당장 생사의 고비를 오가는 환자들보다는 생각보다 또 경증의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응급 환자도 많지만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달랐던 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피 엄청 나고 정말 응급 환자만 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그렇게 가벼운 환자분들도 많이 가시나 봐요. 그러면 혹시 일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혹시 하나 있을까요? 정말 무서웠던 적이라든지 재밌었던 적, 좋았던 적, 짜증났다는 적 아무거나 다요. 저는 신규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CPR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한 환자분이 폴다운 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보통 이렇게 온 상황에서는 DOA라던가 아니면은 소생 가능성이 있으면 살리는 게 어쨌든 응급실의 역할이라서 환자가 오자마자 확인을 했는데 이미 척추뼈가 다 옷이랑 살을 다 뚫고 나온 이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웠던 경험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병동에서는 그런 적까지는 없었는데 정말 응급실은 정말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응급실에는 다양한 환자가 오는 만큼 특별했던 환자를 봤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수갑을 찬 상태로 형사분을 대동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분 라인을 잡고 이제 처치를 하는데 그게 무슨 범죄자인지 모르니까 또 가까이 가기도 되게 무섭고 근데 또 티를 내면 안 되니까 또 그랬던 경험이 기억에 남아요. 진짜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정말 응급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응급실이 사실 학생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서 중 하나잖아요.
응급실 간호사로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오는 것이 좋을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응급실에서는 확실히 중증이든 경증이든 빠른 처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좀 손이 빠르고 행동이 빠릿빠릿한 사람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미양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응급실이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들도 있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거를 너무 마음에 담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멘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응급실은 정말 여러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손발이 빠른 분들이나 강한 멘탈을 가진 분들이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응급실을 지원하고 싶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응급실 간호사로 지원할 때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이런 이유로 많이들 지원을 하시는데 막상 응급실에 와보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의 일들이 많아요. 오셔서 다양한 일들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강한 멘탈을 가지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미양 선생님도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저도 신규 때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신규 때는 지금보다 더 무서운 일들도 많았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아서 마음의 부담이 되게 컸었는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조금씩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이렇게 참다 보면은 어느새 다 적응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네, 지금까지 응급실 선생님 두 분과 응급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케이스 스터디 점수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